남편이 떠난 뒤 세상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잠겨있던 시골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곰팡내와 먼지 속 녹슨 서류함 하나가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여는 순간 내가 몰랐던 가족의 또 다른 얼굴과 숨겨진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안 곳곳에는 그가 남긴 흔적들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켠에 놓인 안경, 침대 머리맡에 정갈하게 접힌 잠옷,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낡은 머가장까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저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소한 물건들이 이제는 저에게 그리움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시골집 창고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도 저보다 훨씬 자주 드나들던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창고를 정리하곤 했지요. 저는 그저 필요한 물건을 찾으러 잠깐씩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는 창고 문을 열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시간과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 남아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내다보다가 풀들이 무성하게 자란 창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 방치된 창고의 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손잡이를 잡으니 싸늘한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오랜 세월 쌓인 먼지와 함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때 남편이 정성스럽게 정리해 두었던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자전거, 오래된 책, 손때 묻은 농기구, 그리고 구석에 방치된 철제 서류함이 있었습니다. 그 서류함은 다른 물건들과 달리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자물쇠가 거칠게 녹슬어 있었지만 그 위에 내려앉은 먼지마저도 함부로 털어낼 수 없을 만큼 묘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서류함을 바라보고 있자니 남편과 함께 창고를 정리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늘 중요한 건 잘 챙겨둬야지 하고 장난스럽게 웃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작은 농기구나 고장난 라디오, 오래된 사진첩을 정리하는 일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이 창고는 저에게 새로운 진실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하나씩 들추어 보았습니다. 농기구를 만지면서 남편과 함께 쏟았던 땀방울, 함께 보냈던 평범한 시골의 하루하루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손수 수리했던 라디오, 아이들과 함께 타고 놀던 자전거,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꺼냈던 낡은 우비까지. 한참을 정리하다 보니 벽장 아래쪽에 놓인 서류함이 점점 더 신경 쓰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이 서류함을 유난히 아꼈습니다. 중요한 서류나 가족사진, 오래된 편지들을 넣어두곤 했지요. 저는 서류함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워 손목이 저릿해졌지만 이상하게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함 위에 내려앉은 먼지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니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자물쇠는 손으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뒤져 작은 열쇠 꾸러미를 찾아 한 개씩 맞춰보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과 함께 창고를 정리하던 어느 여름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함을 닫고 저에게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서 아무나 건드리면 안 돼. 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웃으며 넘겼던 말이 지금은 왠지 모르게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열쇠가 맞지 않아 속이 타들어갈 즈음
마지막으로 남편이 자주 쓰던 작은 황동 열쇠를 끼워 보았습니다. 똑딱하고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류함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또렷한 필체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봉투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매만지며 남편이 이 서류함을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창고 안은 고요했습니다. 먼지 낀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와 서류함 위에 작은 빗무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흔적이 이 창고 안구석구석에 아직도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품에 안은 채 한동안 창고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지난 세월 함께 웃고 울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과 마주해야 할 시간임을 저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창고 문을 나서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봉투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든 남편이 저와 가족을 위해 남긴 것임을 믿고 싶었습니다. 봉투를 품에 꼭 안고 다시 집 안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남편이 남긴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서류함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작은 탁자 위에 서류함을 올려놓고 한동안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봉투를 꺼내 들고 가만히 바라보니 봉투 겉면에는 또렷한 남편의 필체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손글씨는 시간이 지나도 금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씨 아래에는 제 이름이 아니라 처음 보는 낯선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왜 이 봉투를 창고 깊숙한 곳에 그것도 자물쇠까지 채워 보관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저에게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가족을 위해 남긴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인 듯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봉투가 더욱 궁금하고 또 두렵기도 했습니다. 저는 봉투의 봉인을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서는 두툼한 서류 더미가 나왔습니다. 한 장 한 장 꺼내어 살펴보니 은행 계좌 내역서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여러 장의 복사본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좌 내역은 저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번호와 이름이었고, 부동산 문서도 처음 보는 땅의 주소와 집번이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 남편의 필체로 정리된 메모와 함께 중요한 부분마다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는 내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보여주지 않던 진지한 얼굴이 떠올랐고, 그가 이 문서들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런 걸 나에게 숨겼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는 아무 말 없이 혼자서 이런 일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서운함과 함께 남편이 마지막까지 가족을 위해 애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먹먹해졌습니다. 계좌 내역에는 상당한 액수의 입출금 기록이 있었고, 일부는 최근까지도 거래가 이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저에게 꼼꼼히 설명해 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는 작은 돈도 꼼꼼하게 기록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큰 금액의 자산을 저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언가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저를 걱정시킬까봐 일부러 숨긴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류 중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몇 장 더 있었습니다. 등본마다 명의가 조금씩 달랐고 주소도 시골 외딴 동네부터 도시 외곽까지 다양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등본 중 일부는 남편의 이름이 아니라 낯선 이름으로 소유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저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가족 중 누구도 아닌 이름이었습니다. 서류 더미 아래에는 남편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남편의 걱정과 애틋함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이 서류를 어떤 심정으로 남겼을지, 그리고 저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계좌번호와 이름, 낯선 주소와 등기부 등본, 그리고 남편의 필체, 모든 것이 조각난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봉투 안을 다시 살펴보다가 구석에 작은 열쇠가 하나 더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열쇠는 분명 또 다른 문을 여는 단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퍼즐 조각이 아닐까 싶어 저는 그 열쇠를 손에 쥐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남편이 남긴 서류와 봉투, 그리고 작은 열쇠를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 마주할 진실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서류들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생각하며 저는 조용히 봉투를 다시 닫았습니다. 이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어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쥔 채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라도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남긴 서류는 제게 또 다른 시작이자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봉투와 서류를 품에 안고 남편이 남긴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로 다짐했습니다. 창밖이 어둑해질 무렵 저는 남편이 남긴 서류를 거실 탁자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낯선 계좌번호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남편의 필체로 정리된 메모까지 모든 것이 여전히 저에게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첫 장부터 차분히 읽어나가던 중 문득 한 문서에서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 순간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저희 집에 시집 온 지 몇 년 되지 않은 며느리입니다. 가족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밝고 싹싹한 성격 덕분에 모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그녀를 친딸처럼 아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남긴 서류의 소유자란에 제 이름도 아들 이름도 아닌 바로 며느리 지연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기나 행정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잘못 적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부동산 소유, 이전 기록과 함께 공식적인 도장과 서명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날짜와 인감, 그리고 남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까지 모든 절차가 꼼꼼하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왜 아들도 아닌 며느리에게 이런 큰 재산을 남겼을까?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생을 함께 살아왔고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상의하며 지냈습니다. 물론 남편은 경제적인 부분이나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런 큰 결정을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렸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노래 물든 농과 밭,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까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남편과 며느리 지연의 관계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지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 한마디에 저는 괜스레 울컥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또 남편이 며느리를 유독 챙기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명절이면 지연이 좋아하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 상에 올려주곤 했고 시골살이가 힘들지 않냐며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의 다정함을 당연하게 여겼고 가족 간 정이 깊어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남편과 지연 사이에 저만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시 남편이 지연에게 특별히 의지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자신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끼고 가족 중 누군가에게 미리 재산을 정리해두려 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저나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일까? 아니면 남편과 지연 사이에 저도 모르는 어떤 거래나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남편과 지연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고 이전 과정에 남편의 자필로 보이는 서명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남편이 스스로 이런 결정을 내렸단 말인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어떤 일이든 저와 상의하던 사람이었고 가족의 미래에 관한 일이라면 특히 더 신중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것도 아들이 아닌 며느리의 이름으로 큰 재산을 이전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함께 농사짓던 여름날, 가족과 함께 나눴던 소박한 저녁 식사, 아이들이 자라 결혼하던 날의 설렘과 눈물까지 그 모든 시간 속에 남편은 언제나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낯선 이름이 우리 가족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것일까요? 저는 봉투와 서류를 꼭 쥔 채로 며느리와 나누었던 짧은 대화들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며칠 전 지연이 저에게 어머니, 요즘 힘드시죠?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괜찮다. 내가 곁에 있어서 힘이 된다. 고 답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님도 늘 어머니 걱정 많이 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저 위로로만 들렸던 저는 지금에서야 그녀의 표정과 말투에 숨겨진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를 품에 안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며느리와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인지, 앞으로 이 비밀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낯선 이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사연을 밝혀내기 위해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낯선 이름을 확인한 뒤로 저의 마음은 한결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의 의미를 곱씹을수록 불안과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저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며칠을 망설인 끝에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식탁을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국을 뜨고 아들은 반찬을 챙기며 소소한 일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김치찌개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나 서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아들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당황한 듯 주춤하더니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엄마.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평소에 솔직하고 숨기는 법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어른거렸습니다. 지연은 그 대화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침착하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순간 그녀의 미묘한 미소와 시선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들은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지연은 설거지를 하며 평소처럼 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내일은 마당에 꽃이라도 좀 심어볼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차가운 얼음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거지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저는 문득 며느리가 결혼 초기에 보여주었던 수줍음과 초조함 대신 요즘 들어 유난히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변화가 단순한 성장일지 아니면 남편이 남긴 서류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다시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낮에 발견한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곱씹어 보았습니다. 남편의 필체, 도장, 날짜 표면적으로는 모두 완벽해 보였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쓰던 필체와 미묘하게 다른 부분, 도장의 위치, 그리고 서류 곳곳에 남겨진 작은 오타들. 저는 남편이 살아생전 보여주던 꼼꼼함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어떤 서류든 반드시 2번, 3번 확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에는 어딘지 모르게 허술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아프던 시절 누군가가 그의 서명을 대신하거나 남편의 인감을 몰래 사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고 한가운데 쪼그리고 앉아 한 장 한 장 서류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정말 내 남편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남편의 이름을 빌려 다른 일을 벌인 것은 아닐까? 의심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아들, 며느리 모두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가족 중 누군가를 믿지 못하게 된 자신의 마음이 두렵고 슬펐습니다. 창고의 어둠 속에 앉아 있으니 남편과 함께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농기구를 정리하며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야 안 잃어버리지 하며 웃던 모습, 아이들이 커서 집을 떠나던 날 창고 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서류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창고 구석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희미한 달빛이 창고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품에 안고 남편이 남긴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책임감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나가니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지연은 밝은 목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는 이 작은 의심의 씨앗이 점점 자라 큰 진실로 다가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의심으로 머무르지 않고 남편이 남긴 흔적을 따라 진실에 다가가기로 말입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서류를 펼쳐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 정말 이 모든 걸 지연이에게 남긴 게 맞나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건가요? 저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들려오는 것은 고요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마음속에 싹튼 의심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진실의 길로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 끝에서 마주할 진짜 이야기를 두려워하면서도 반드시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이 남긴 서류와 며느리 지연의 이름, 그리고 가족을 향한 의심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낮에는 창고를 들락거리며 서류를 다시 확인했고, 밤이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을 것 같다는 조급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사돈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별 생각 없이 참석했겠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모임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내내 머릿속은 남편의 서류와 며느리의 이름, 그리고 아들의 무심한 대답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뭔가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혹시라도 내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엇갈렸습니다. 사돈댁에 도착하니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돈어른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지연과 아들도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아이들이 모여 장난을 치고 부엌에서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모두가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범한 가족 모임의 풍경이었지만 저는 지연의 표정과 말투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싹싹하게 식사를 챙기고 사돈어른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 어딘가 알 수 없는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사돈어른이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연이네가 결혼 전엔 꽤 힘들었는데 요즘은 여유가 생겼더라. 지연이도 얼굴이 환해졌고 집안 살림도 나아진 것 같아.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창문을 통해 갑자기 불어닥친 찬바람처럼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으며 아버님, 어머님 덕분이에요.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지연의 미소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사돈어른의 말과 남편의 서류, 며느리의 이름, 아들의 무심한 태도 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사돈 어른과 저는 마당에 나란히 서서 차를 마셨습니다. 사돈 어른은 요즘 지연이가 웃는 일이 많아져서 참 보기 좋아요. 예전엔 걱정이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든든한 가족이 생겨서 그런가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점점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들판을 붉게 물들이고 하늘은 서서히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서류, 며느리의 이름, 아들의 모르는 척하는 태도, 그리고 오늘 사돈어른의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제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서류함을 열고 남편이 남긴 봉투와 서류를 꺼내어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필체, 등기부 등본, 계좌 내역, 그리고 며느리의 이름. 모든 것이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퍼즐 조각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내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하지만 나는 진실을 꼭 밝혀내고 싶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반드시 지켜낼 거예요. 침묵이 흐르는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남편이 남긴 흔적을 따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창밖에는 별빛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퍼즐 조각을 꼭 쥔 채 언젠가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돈댁 모임 이후 저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의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돈의 무심한 한마디와 지연의 흔들림 없는 미소, 남편이 남긴 서류 속에 명확하게 적혀 있던 며느리의 이름, 그리고 아들의 모호한 대답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며 저를 진실로 이끄는 실마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 모든 걸 지연이에게 남긴 게 맞나요?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만을 짓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던 그 시절, 지연은 유난히 자주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퇴근 후에도 병실에 들러 남편의 식사와 약을 챙겼고 주말이면 집안일을 도우며 힘든 기색 없이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지연이 참 착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라 생각하며 고마워했습니다. 남편도 지연이가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라며 여러 번 감사의 뜻을 전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며느리에게 내가 곁에 있어줘서 든든하다고 말하며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남편과 지연이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유독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이 조용히 무언가를 이야기하다가 제가 들어서면 대화를 멈추거나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땐 그저 사위와 장인,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서로를 위로하는 평범한 모습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의 표정과 시선,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의미를 새롭게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며느리에게 왜 그토록 신뢰를 보였는지, 그리고 왜 아들이나 저 대신 지연에게 재산을 넘겼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저에게 말하지 못한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 내린 결단이었을까?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라면 최소한 저와 상의했을 거라는 믿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창고 한켠에 앉아 남편이 남긴 서류와 봉투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서류 곳곳에는 남편의 필체와 도장, 날짜들이 분명하게 찍혀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어딘가 모르게 허술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쓰던 글씨체와 미묘하게 다른 부분, 도장의 번짐, 그리고 서류의 문장마다 느껴지는 어색함. 저는 점점 더 이 서류들이 남편의 진짜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던 시절의 기억을 더듬으며 지연과 남편이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남편이 지연아, 이 일은 꼭 내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듯한 목소리가 어렴풋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병세가 악화되던 시기에 지연이 어떤 제안을 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남편이 약해진 틈을 타 지연이 무언가를 부탁한 것은 아니었을까?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와 지연이가 단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니? 재산이나 집안일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엄마 난 정말 몰라. 지연이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전과 다름없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두 손을 꼭 잡고 엄마는 내가 진실을 말해주길 바란다. 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남편이 제게 전하고 싶은 진실의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왜 나나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넘겼을까?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던 걸까?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남편이 남긴 흔적을 따라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그것이 남편을 위한 마지막 예의이자 우리 가족을 위한 책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남편과 며느리 사이에 감춰진 거래의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가서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았고 저는 다시 한번 서류함을 꼭 쥔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따라 저는 이제 진실의 문을 두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 사이에 무언가 은밀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더 이상 혼자 고민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서류 뭉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문서의 곳곳에서 미묘하게 어색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서명은 분명 그의 필체와 비슷했지만 몇몇 알파벳이나 획이 어딘가
어설프게 느껴졌습니다. 도장의 위치 또한 평소 남편이 찍던 것과 조금 달랐고 인감의 번짐이나 잉크의 농도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꼼꼼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저는 점점 더 이 문서들이 온전히 남편의 의지로 작성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류 뭉치를 챙겨 시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의 변호사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넨 뒤 남편이 남긴 서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고 몇 장의 문서에서는 잠시 멈춰서 확대경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식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인감도장은 일부 번짐이 있고 서명도 필체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등기 이전 과정에서도 날짜가 겹치거나 통상적인 절차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남편분께서 병상에 오래 계셨던 시기가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던 기간과 그때 며느리 지연이 자주 병문안을 왔던 일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위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남편분의 인감이 찍혀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남편분의 인감도장이나 신분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나요? 저는 그 질문에 망설이다가 남편이 병세가 악화되던 시기에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집안 서랍에 두고 있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가족 모두가 남편을 위해 분주했기에 미처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혹시라도 남편분께서 의식이 흐릿하거나 직접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대신 처리했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일부는 실제 남편분의 필체와 다르기 때문에 감정 절차를 거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히려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필요한 증빙 자료와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우선 서류 전체에 대한 필적 감정과 인감 위조 여부를 공식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 이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나 은행 기록을 조사하면 실제로 남편분이 직접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조나 조작이 밝혀진다면 명예 이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정리해 맡기고 관련 기록들을 최대한 모으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혼자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의심과 두려움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나겠구나. 머릿속에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남편이 이 한마디를 남길 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짐이 있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류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아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당신도 마음 놓고 쉴 수 있겠지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 의심과 두려움, 슬픔과 분노가 모두 한데 뒤섞인 채로 저는 진실을 마주할 마지막 용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편과 가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혀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무엇이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임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저는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서 보냈습니다. 서류의 필적 감정과 인감 위조 여부를 공식적으로 의뢰하고 등기와 은행 기록을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마치 끝이 없는 기다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호사에게 연락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머릿속에는 온갖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진짜 위조와 조작이 밝혀진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가족에게 어떤 파장이 미칠지 두려움도 컸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의 필적 감정 결과와 인감 위조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이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이 남편분의 평소 필체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인감 도장 역시 실제 사용 흔적과 다릅니다. 특히 등기 이전 과정에서 남편분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명의 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남편분의 인감과 서명을 위조해 처리한 정황이 매우 뚜렷합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한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등기 이전 당시 남편분의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 기록과 간병 기록, 그리고 가족의 진술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 시기에 남편분이 직접 등기소나 은행에 방문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간병인의 진술과 병원 출입 기록을 보면 남편분께서는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단 한 사람, 며느리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지연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남편을 돌봤습니다. 저 또한 지연을 믿고 남편 곁을 맡겼기에 그녀의 행동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남편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을 때 지연은 매일같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식사부터 약 챙기기,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그때 저는 지연이 참 든든하고 고마운 며느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지연은 남편이 가장 약해진 시기를 이용해 중요한 문서와 도장을 몰래 챙겼던 것입니다. 남편이 의식이 흐릿해지자 그녀는 남편의 인감과 서명을 교묘하게 위조해 자기 명의로 재산을 빼돌렸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모였으니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명예,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며느리와 함께했던 수많은 장면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지연이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의 수줍은 표정,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 그리고 최근 들어 한층 더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며 이제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토록 가까운 사람에게 속았구나. 그동안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믿고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에는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아챘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낼 테니 부디 나를 지켜봐 주세요. 남편의 온화한 미소가 저를 위로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자료와 진술을 꼼꼼히 확인하며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침착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어른거렸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건강 상태와 등기 이전 시기의 상황, 그리고 지연이 남편 곁을 지키며 은행 업무를 도맡았던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간병인의 진술, 병원 기록, 그리고 위조된 서류의 감정 결과까지 모두 지연의 혐의를 뒷받침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였지만 끝까지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각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간병을 핑계로 재산 문서를 빼돌리고 인감과 서명을 위조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옮겼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던 그녀가 나와 남편 그리고 아들을 속이고 우리 가족의 신뢰를 배신한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진실을 향한 길은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끝에 반드시 정의가 있음을 믿으며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집이지만 이제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지금 가족 모두가 이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맴돌던 질문을 꺼내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아들아, 이제는 내가 진실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내 아버지가 남긴 서류와 그 안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모두 보여줄게. 아들은 저의 진지한 표정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필체가 남아있는 서류와 변호사가 정리해준 감정 결과, 그리고 위조된 인감과 관련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였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설마 지연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내가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을 잘 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가 말해주고 있지 않니? 내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가족을 속이지 않았을 거야. 지연이도 처음에는 가족을 사랑했던 게 분명하지만 결국 이런 선택을 한 거야.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슬픔, 그리고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지연이를 너무 믿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아들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해져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을 모두 거실에 불렀습니다. 지연은 침착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지만 눈빛은 전과 달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모든 사실이 밝혀졌단다. 내가 남편의 간병을 빌미로 재산 문서를 빼돌리고 인감과 서명을 위조해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옮긴 것. 그 모든 과정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어. 지연은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시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경찰의 조사 결과와 변호사의 감정서를 지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다 증거야. 더 이상 부인해도 소용이 없어. 내가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일, 이제는 책임져야 해. 지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점점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고백은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연아, 가족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존재야. 하지만 내가 한 행동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 마음을 법 앞에서 솔직하게 밝혀야 할 거야. 경찰은 곧바로 지연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을 잃었고 저는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연이만 믿고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책임감 있게 살게요.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과 의심만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드러났다는 안도와 서로를 위로하려는 따뜻함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거예요. 상처는 남겠지만 더는 거짓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고 가족을 흔드는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결국 그 파도마저도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지키고 가족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더 이상 속지 않는 자신이 되어야겠다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결국 경찰의 수사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속이고 남편의 마지막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던 그 모든 행동이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재판정에서 지연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판사의 선고를 듣고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않은 채 호련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서 받은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바로 섰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지연이 떠난 뒤 집안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감돌았던 거실에는 다시 조심스러운 대화와 따뜻한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깊은 후회와 자책 속에서
조금씩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저는 아들의 곁을 지키며 우리가 겪은 모든 아픔과 혼란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해.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상처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내가 엄마를 지킬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을게요. 저는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서류함을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창고 안에 쌓여있던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농기구, 오래된 자전거, 그리고 함께 웃고 울었던 사진첩까지.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정리해 나갔습니다. 서류함을 조용히 닫으며 저는 남편이 평생을 걸쳐 가족을 위해 지켜온 신뢰와 사랑,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남겨준 진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창고 문을 닫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을 믿었고 가족을 믿었기에 끝까지 진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의 시간 끝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과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다잡았고 저는 남편의 추억을 가슴에 품은 채 앞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창고 앞에 선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잘 지내고 있지요?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더는 속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남긴 사랑과 진실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게요. 이따금씩 창고 문을 열 때마다 저는 남편이 곁에서 미소 짓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은 이제 저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에 감사하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난 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마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결국에는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창고 문을 닫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 저를 지켜주듯 저 역시 우리 가족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진실의 무게와 가족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의 문을 엽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나는 다시 창고의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은 이제 상처가 아닌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배신과 상실을 지나 나는 다시 삶을 마주합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나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더는 속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며